현재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류큐 왕족이 있었습니다. 류큐는 조선을 사랑하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류큐는 지리 역사적 풍토의 특수성에 조성된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해상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류큐 왕국의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류큐 왕국은 일본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직까지 독립의 염원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참고 있던 류큐 왕국은 이번에 다시 한번 독립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독립의지를 저지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독립의지에 당황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 있던 옛 독립왕국 류큐 왕조의 후손 등이 옛 교토대 인류학자가 가져간 조상의 유고를 돌려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류큐 왕조의 후손이 포함된 원고 5명은 교토대가 오키나와현 나킨진 손에 있는 조상의 묘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져간 최소한 26명분의 유고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단은 류큐 민족의 유골 반환 소송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큐 민족의 유고를 가져간 이유를 들어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교토제대 의과대학의 가나세키 다케오 교수가 1929년 매장 유고를 조사해 일본인의 내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어느 누가 민족 조상의 유고를 연구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경찰과 행정당국의 반추러가는 받았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작년 봄 이후 교토대의 유골 보관 상태를 문의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교토대 측은 문의와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시마 교수는 류큐인에게 유골은 사자의 영혼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토대 홍보실 측은 제소에 관한 논평은 자제하겠다. 소장품은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개별 문의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 교토지방법원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골 반환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류큐인들은 일본의 일방적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유골을 가져간 가나세키 다케오 교수는 가져간 유골을 연구하여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 논란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다케오 교수는 의학 박사 취득 후 대만의 타이베이제 대학으로 연구실을 옮겼습니다. 결국 류큐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유골을 외국에 뺏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류큐 민족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대만의 타이베이제 대학이 뒤집었는데요. 유골을 가져간 가나세키 교수가 후일 근무했던 옛 타이베이제대는 가나세키 교수가 오키나와현에서 가져간 63명의 두개골을 돌려주겠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류큐 민족과 피가 섞인 일본은 유골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대만에서는 인도적 차원만으로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류큐인들은 분노에 독립의 목소리를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류큐 왕국은 일본과 달리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 풍습을 지닌 독립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류큐 왕국, 즉 오키나와를 항상 이용해왔는데요. 오키나와에 남은 대표적 상처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의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당시 일본 본토인들에게 오키나와인들은 일본인이라기보단 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인들의 재산이나 생명은 본토인들의 것보다 하찮게 여겨졌는데요.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말기 1945년 종전교섭을 앞두고 일왕을 보호할 시간을 벌고 부족한 병력을 채우고 미군의 일본 본토 진공을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을 일본 본토의 시간 끌기에 총동원한 것입니다. 또 적전에 투항하거나 포로가 되기보다 그냥 포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미군의 승리로 끝난 전투에서 오키나와는 당시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12만 명이 희생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또 한 번 오키나와를 버렸습니다. 도쿄 전범재판이 진행되던 1947년 9월 히로히토 일왕이 전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미군의 장기 계약 형식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1975년 현재의 아키히토 일왕이 왕세자 신분으로 오키나와를 찾자 이에 오키나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를 차별하는 역사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1972년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다시 복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오키나와는 본토로부터 이용되고 있는 식민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엔 아직도 주일 미군 기지의 75%가 집중돼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군 주둔에 따른 안보상 이익은 일본 전체가 누리면서 부담은 오키나와가 지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높은데요. 이에 오키나와인들은 이따금 이 같은 현실을 다시금 깨닫고 본토인들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의 이 점은 일본 본토가 다 누리고 있고 오키나와는 전쟁 유사시의 두려움을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로 대부분의 이들이 가족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을 잃은 오키나와인들은 지금까지도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인들이 류큐 왕족을 차별하는 것이 류큐 왕족이 조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중에서 조선은 유일하게 다른 민족을 좀처럼 침략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해 각별한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류큐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선보다 류큐가 더욱 조선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개국 원년 1392년 류큐 국왕의 명을 받을 공식사절단이 조선을 예방하여 태조 이성계를 아련하였습니다. 태조는 사절단 대표에게 정호품, 수행원들에게 정여품에 준하는 대우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류큐는 조선을 최초로 승인한 국가인 셈입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류큐 공식 사절단의 조선 방문은 40회인데 반하여 조선 사절단의 류큐 방문은 3회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양국의 각종 사료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류큐와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류큐가 조선을 좋아했던 흔적은 류큐의 국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태극 문양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류큐 왕국을 식민지화한 데는 조공 무역들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조선을 가까이 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인들의 순환은 일본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중국은 일본의 오키나와가 원래 중국 땅이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펴는 논문은 2006년 이후 20여 편이나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메이지 정부에 의한 1879년에 류큐, 병합,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등은 모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이에 류큐 왕실의 후손이자 한국의 핏줄을 이어받은 쇼 마모루가 류큐의 독립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류큐 전역에서 독립의 의지가 거세졌고 쇼 마모루를 지도자로 삼아 독립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영광을 누렸던 해상왕국의 영광을 되찾고 일본의 총리니 일왕이 아닌 류큐의 지도자를 뽑아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어느 때보다 거센 독립 의지의 일본인들은 중국의 주장을 빌미삼아 류큐인들은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뜻을 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며 독립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자신들이 스스로 신뢰를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오키나와에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합의였습니다. 일본은 후텐마 기지를 해놓고 매립지로 이전하기로 예전에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텐마 기지의 이전 시기를 2030년대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전하기로 예정된 해놓고 매립 방법은 오키나와인들의 반대 의견이 70% 이상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반대에도 후텐마 기지를 해놓고로 이전한다는 미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데요. 앞서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양국은 해놓고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가능한 빨리 건설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이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오키나와가 한반도와 대만과 가깝다는 이유만을 들며 오키나와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들이 반복되자 류큐인들의 독립의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한편 류큐인들의 반일 감정은 주권을 침탈한 일본에 대한 분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류큐인들은 과거부터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였고 민족적 정체성도 우리나라와 가깝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들의 정체성은 조선인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류큐 군도는 일본에서 보면 서쪽에, 중국에서 보면 동쪽에 있다. 한반도에서 봐야 정남 쪽에 있는데 자신들을 남해의 나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키나와 주민들의 인종 구성이 한국인 3분의 1, 일본인 3분의 1, 중국인 3분의 1 정도 될 것이라면서 이들은 스스로가 류큐인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식민지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